핫픽스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의 핫픽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계속 좋은데 일단 딜레마에 빠졌다. 디램 기대감과 낸드 플래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자,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가 최대 이익 달성 기대감으로 오늘 15% 급등이 나왔는데 토니모리도 강했고요. 코스맥스도 강했습니다. 중국과의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자, CJ 비상장 자회사 호실적 덕에 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DB하이텍입니다. 자, 강성부 펀드가 또 등장을 했는데 주주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아이패드향 매출 확대 기대감에 BH가 드디어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중에 누가 김민성 대표죠? 김민성 대표의 핫픽스 어떤 걸 뽑았을까요? 확인해 보죠. 네, 좋아요. DB하이텍 뽑아주셨습니다. 이 강성부 펀드가 좀 여론몰이를 하면서 주주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 장 초반에는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뭐 경영권 분쟁이 불붙나 뭐 이런 관점들도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을 거고 네. 과거에 한진칼 이슈도 있었는데 별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좀 DB하이텍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좀 펀드, 사모펀드 중에서도 행동주의 펀드가 좀 이제 붙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좀 DB하이텍이 좀 조용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그렇게 프리미엄이 받았다라고 할 구간도 아니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좀 이번에는 새로운 좀 펀더멘탈을 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DB하이텍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창업회장에 대한 김준기 회장을 퇴사하라는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DB하이텍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장에 받아들일 수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DB하이텍에 대한 지분은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1,800억 가량을 더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거를 매입하게 되면은 16%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개별적으로 보는 우호 지분을 제외하고 지금 이 사모펀드 자체가 지분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 주가로서는 좀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조금 고래등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경영권 분쟁만 보고 우리가 들어가자라기보다는 좀 흐름이 잡음이 좀 조용해졌을 때 좀 투자 포인트를 다시 잡아가고 지금은 좀 쉬어간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강성부 펀드가 보낸 주주 서한에는 DB하이텍의 저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저평가를 해라. 그러니까 주가를 좀 올려라. 뭐 이 뜻인 것 같은데 이 지배구조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또 창업회장 김준기 회장을 또 퇴사해라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네. 경영권 분쟁이 불붙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DB하이텍은 이런 노이즈들을 제외하고 실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실적 전망은 일단은 4분기랑 1분기 실적은 뭐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DB하이텍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여기 업황 자체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실적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감소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상당히 준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적자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실적을 나타낸 건 아니고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계속해서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먼저 움직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도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게 DB하이텍인데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시기에는 기업에 대한 부채가 적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유리한 방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부채도 적고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가로는 뭐 프리미엄을 받았다, 선반영이 돼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건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 대비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들은 대거 매입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DB하이텍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지펀드 중에서도 뭐 수익을 위해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4월 10일부터 코스피 쪽에 대한 꾸준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에 대한 기업들을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포지션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DB그룹에 대한 오너일과 불화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잡음이 들리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오너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은 대응하기가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받더라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에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KCGI에서는 1,800억 가량의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제 경영권 분쟁을 들어가겠다라고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리고 경영권 분쟁이 들어와서 뭐 주가 측면으로는 긍정적인 흐름도 받아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좀 분쟁이 나타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확실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안정적인 기업들을 선택을 하자. 약간 이런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DB하이텍 경영권 분쟁 이슈로 뭐 시장에서 관심은 받고 있지만 조심하자라는 결론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상엽 이사의 핫픽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CJ. 요즘 관심이 없었던 회사인데 요즘 다시 핫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상장 자회사들의 호실적 덕에 지주사 CJ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브영 기업 공개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네네. 비상장 회사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호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네. CJ 이번에 어떻게 좀 재평가가 되겠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J에서 이제 여러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은 말씀하신 이제 CJ 올리브영 상장, 재상장 이제 재도전하는 거죠. 네. 상장 기대감이 있는 거고 CFD 사태로 좀 문매를 맞았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상승 파동을 시작하고 그 상승한 거를 모두 거의 반납할 정도로 맞아요. 그러면은 뭐 그룹 내에 뭔가 뭐 특별한 일이 있었냐 그런 건 아닌 거죠. 뭐 CJ 올리브영이 뭐 외국인이 많이 찾다가 안 찾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CJ 올리브영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CJ가 약 한 51%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명동에 이제 5개 매장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찾다 보니 4월 달에 외국인 매출이 작년 4월 대비해서 무려 3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31배요? 네네. 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작년 실적 CJ 올리브영이 작년 실적도 좋았거든요. 작년 실적 매출이 또 31이네요.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97% 증가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은 어땠냐? 매출과 순이익이 42%, 97, 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가 높았는데도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CJ 올리브영 시장에서는 뭐 가치를 한 3, 4 좀 보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당장 1, 2개월 안에 상장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가치는 뭐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또 화장품 기업들이 또 상장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다음 주에 마녀공장이 상장을 하는데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의 경쟁률이 무려 1,800대 1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흥행 스코어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오늘도 화장품주들 흐름 좋은 종목군들 꽤 있었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좀 CJ 올리브영 관련된 뉴스 쪽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사실 우리 남자들은 마녀공장 잘 모르지만 또 MZ들의 핫한 또 마녀공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장 회사들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올리브영이 네, 또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이 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네, 네. 예, 이 흐름들 하반기에는 좀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계열사가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의 실적이 좀 저조했었죠. 근데 CJ 제일제당조차도 이제 방향성은 좀 많이 수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상승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4월 이후에 이제 곡물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반기 특히나 4분기부터는 이제 뭐 제품 만들 때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또 제품 가격 인상하다 보니까 그 스프레드 차이로 인해서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뭐 CJ 푸드빌도 실적 1분기 잘 나왔고 뭐 CJ CGV, CJ 프레시웨이 등도 뭐 1분기부터 실적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봤을 때는 CJ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급 하나 말씀드리면은 올해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CJ를 외국인이 600억 넘게 사고 있고요. 또 기관이 517억을 매수하고 있죠. 근데 시가가 1,000억이 넘는 거죠. 네. 근데 1,100억이 넘는 거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2조 한 5천억 원이 되는데 1,000억 넘게. 그럼 메이저가 뭐 지분으로 봤을 때는 한 4% 사고 이거 적지 않은 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좀 중요한 포인트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 같은 경우는 통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안 하죠. 올해 좀 상승할 때만 조금 특수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좀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비상장 회사들 실적 좋고요. 상장사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기대감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잔뜩 사고 있는 CJ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도출이 되네요. 네. CJ 반등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죠. 주전부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